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누구야? 형수님인 거야? 형님인데 주말에 시간 있냐고 물어보더니 생일상 차려준다고 형님 집으로 오라고 하네? 생일상? 내일 모레 당신 생일이잖아. 생일이 평일이라 주말에 생일상 차려주신다고 건너오래. 근데 형님이 언제부터 우리 생일 챙겼다고 굳이 생일상까지 차려준다는 거지?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우뚱거린 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남편이 화들짝 놀란 채 물었어요. 형수님이 내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했다고? 방금 그러시던데. 한 상 차려놓을 거니까 아침도 굶고 12시까지 오라고 하던데. 근데 왜 그렇게 놀라는 거야? 당신 말대로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 그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이 내 생일상을 차려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잖아. 남편이 얼굴까지 시뻘게 진 채 외치는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한 채 바라만 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가 시동생 생일상 차려줄 수도 있는 거지. 뭘 어불성설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오버하고 그래. 그동안 형수님 행태를 보면 내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잖아. 당신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잖아. 나도 그렇긴 한데. 남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결혼 후 우리는 형님과 아주버님 생일을 챙겼지만 두 분은 우리 생일 때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결국 2번 정도 챙기다가 우리도 더 이상 챙기지 않았어요. 결혼 후 3번째 형님 생일을 앞두고 남편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거든요. 여보, 조금 있으면 형수님 생일이잖아.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이번에는 선물을 뭘로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저번처럼 상품권 드려야 할까? 나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이번에는 생일 챙기지 말자. 생일을 챙기지 말자니? 형이랑 형수님은 우리 생일 기억도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만 그럴 필요 없잖아. 사실 첫 생일 때 당신이 선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을 때 말이야. 당신한테 말은 못했지만 진짜 기분 나빴거든. 그때 생각이 나는 것인지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결혼 후 첫 형님 생일날 나름 백화점에서 괜찮은 선물을 사서 케이크와 함께 가지고 갔지만 선물을 보던 형님이 불만스레 입을 뗐습니다. 동서, 선물이라는 게 사람 취향에 맞아야 하는 건데 받는 사람 생각도 해야지. 이건 영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정말요? 전에 보니까 형님이 이 향수 쓰시는 것 같길래 이걸로 준비한 건데 죄송해요. 그럼 다른 걸로 바꿀까요? 아니야. 이미 사온 건데 번거롭게 뭘 바꿔. 이번에는 그냥 쓸 테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걸로 사지 말고 그냥 상품권으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받는 사람도 더 편하잖아. 동서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하길래 이런 기본적인 건 잘 알 줄 알았더니 아직 배울 게 한참 많은 것 같네.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특별히 잘 알려줄게. 형님이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말했는데요. 그의 형님은 우리 생일날 전화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육아를 하다 보니 바빠서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그냥 넘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님 생일날에는 백화점 상품권을 했지만 역시나 형님은 우리 생일을 전혀 챙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3번째 형님 생일을 앞두고 남편이 생일을 챙기지 말라고 했고 사실 저도 그동안의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던지라 형님 생일을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형님이 전화를 해서 서운한 티를 냈어요. 동서, 어제 내 생일이었잖아. 근데 전화 한 통도 없길래 연락했어. 아, 네. 형님 생일 축하드려요. 혹시 내 생일 잊은 거야? 잊은 건 아니고 보니까 시댁이랑 우리 친정은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길래요. 분위기가 다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친정은 가족끼리 서로 생일을 챙기거든요. 근데 시댁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분위기에 따라야 할 것 같아서요. 분위기라니? 무슨 분위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생일날 형님도 그렇고 아주버님도 그렇고 전혀 모르시는 것 같길래요. 그래서 그이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그런 분위기라고 따로 챙길 필요 없다고 해서요. 제가 미리 생각해뒀던 말을 막힘없이 하자 순간 말문이 막힌 것인지 형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갑자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동서가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집에서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독박 육아를 하다 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내가 윗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난 동서가 이해해줄 줄 알았는데 많이 서운하다. 형님, 한 번은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두 번씩이나 전화 한 통도 없는 건 저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역시 공부만 잘했지 배려가 너무 없네. 나 바쁘니까 그만 전화 끊자. 라며 형님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 남편 생일날이 다가왔는데요. 형님이 생일상을 차려놨다길래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계속해서 의심을 했거든요. 진짜 이상하다니까? 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엔 꿍꿍이가 아니라 우리가 매번 생일을 챙겼었잖아. 근데 올해는 갑자기 연락을 안 해서 조금 놀란 거 아닐까? 놀라? 누가 놀라? 형수님이? 형님이 생일 다음날 전화 와서 많이 서운하다고 했잖아. 아마도 우리가 너무 갑자기 변한 것 같으니까 달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글쎄, 그동안 형수님 겪어본 사람으로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남편이 고개를 세차게 내저으며 입을 비쭉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웃어넘기고 말았는데요. 남편은 유난히도 형님에게 적대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주말이 되었고 아침부터 형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동서, 내가 한상 차리고 있으니까 아침 많이 먹지 말고 건너와. 집에서 차리느라 힘드실 텐데 간단히 외식해도 괜찮아요. 뭐니 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 아니겠어? 내가 마음 먹고 차려놨으니까 12시까지 와. 알겠어요. 라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평소와는 달리 형님 목소리가 많이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자 남편이 물었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형님인데 아침 간단하게 먹고 건너오래. 근데 형님 목소리가 평소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왜? 뭐가 다른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평소에는 조금 차가운 목소리였다면 지금은 조금 부드럽고 애교까지 섞인 그런 목소리였어. 거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우리 그냥 못 간다고 연락할까?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 내가 볼 때는 뭔가 이상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니까? 사실 그동안 형이랑 형수님이 부모님 생일도 제대로 안 챙겼거든. 근데 내 생일상을 차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부모님 생일도 안 챙겼다니. 내가 창피해서 말 못했던 건데 형이랑 형수님 결혼하고 한동안은 각자 부모님은 알아서 챙기자고 하면서 형수님은 우리 부모님 생일날 내려가지도 않았어. 물론 전화 한 통도 없었고 말이야. 진짜? 그럼 아주버님도 안 챙긴 거야? 당연히 아니지. 사돈 어르신 두 분 생신날은 형네 집으로 굳이 오셨다잖아. 그러다 보니 그런 걸로 한동안 말다툼하고 그런 모양이야. 아,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불만을 가졌다는 말인 거지? 그렇지. 형 입장에서는 엄청 웃기는 일이잖아. 그래서 형이 부모님 생신 때도 올라오시라고 했던 모양인데 그 말 듣고 형수님이 기겁을 한 채 생신 챙기는 것 같더라고. 우와, 진짜 대단하다.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는데요. 형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형님의 행동이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말처럼 그런 형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남편 생일상을 차려줄 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불안해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약속을 했던지라 잠시 후 형님 집으로 출발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힘드실 텐데 뭘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아니야, 그동안 내가 못 챙기게 미안해서 차린 거니까 얼른 앉아서 먹어. 서방님, 생일 축하드려요. 많이 드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여전히 떨떠름한 얼굴이었는데요. 차려진 상을 보면서 더욱 의심 가득한 그런 표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기에 잠시 편견을 내려놓고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뒤 뒷정리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형님이 극구 말렸어요. 동서, 내가 할 테니까 그냥 앉아있어. 아니에요. 음식까지 하셨는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괜찮아. 그러니까 얼른 앉아.
정 미안하면 커피나 내려오던지.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 때 반찬 좀 싸줄까? 반찬을요? 아까 보니까 잘 먹는 것 같길래. 그럼 저야 감사하긴 한데 괜히 번거롭지 않을까요? 아니야, 내가 담아줄 테니까 가지고 가. 형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커피를 내려서 거실로 가지고 나갔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역시나 잠시 후 형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사실은 우리가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할 말이 있거든요. 형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남편 얼굴에 긴장의 빛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할 말이라니요? 그게 동서랑 서방님도 알다시피 조금 있으면 우리 하준이 하영이가 학교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사는 그쪽이 학군 족기로 유명하더라고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고 좋은 학원들도 엄청 많고요. 동서도 그런 얘기 들어봤지? 글쎄요. 요즘은 어딜 가나 아파트 근처에 학교 다 있는 것 같던데요. 아니야. 들어보니 동서네가 사는 동네가 학군이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 이게 인맥도 엄청 중요하다 보니까 학군을 절대 무시 못하거든. 근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학군이 무진장 중요한데 우리 애들이 곧 학교를 가야 하잖아? 그래서 학군 좋은 그쪽에서 학교를 보내고 싶거든. 아, 그럼 우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겠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말인데 동서랑 서방님은 아직 애도 없으니까 집을 다시 바꾸는 건 어떨까요? 순간 형님 입에서 집을 바꾸자는 말이 새어나오자마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그건 그때 이미 엄마 아버지 앞에서 말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학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죄송한데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밥은 잘 먹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볼게요. 여보, 우리 그만 가자.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끌었기에 대충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차에 타자마자 남편이 불만스레 입을 뗐습니다.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네. 사람이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 그러게. 근데 그 얘기를 꺼낼 거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 누가 아니래? 어떻게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있지? 최근에 집값을 확인한 게 분명해. 집값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사실 나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2달 전인가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어머님께?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 같다면서 혹시나 형수님이 이상한 말 꺼낼 수도 있다고 하셨거든. 어머님이 진짜로 그러셨단 말이야? 그때는 설마 그러겠나 싶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렸거든. 근데 엄마 말이 정확히 맞았네. 와, 형수님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라며 남편이 입에 거품까지 문 채 흥분했습니다. 그날따라 남편이 많이 심하게 화를 내긴 했지만 남편이 그러는 것도 이해할 만은 했어요. 사실 결혼 전 시부모님이 불러서 갔더니 시어머님이 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가 서울 생활 창탄하고 고향 내려가서 살고 있다는 소리 들었니?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니들 신혼집은 따로 마련할 필요 없고 땡땡동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면 될 거야. 근데 명의를 바꾸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 당분간은 우리 명의로 된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바꿔줄 생각이야. 물론 첫째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거든. 한마디로 그냥 살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물려줄 생각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다. 대신 그거에 불만 있다고 하면 집은 니들이 알아서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알겠습니다. 첫째네가 살고 있는 집이랑 니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랑 가격대도 비슷하고 평수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라며 시어머님이 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시어머님 말씀에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기에 혼수랑은 부족함 없이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넌 집 명의를 니들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지 않는구나. 그거에는 불만이 없는 거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방금 내가 집 명의는 안 바꿔줄 거라고 했잖니. 근데 너는 불만이 없냐고.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대출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하셔서 오히려 너무 감사한걸요. 제 친구도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매달 월세를 드리더라고요. 저희도 매달 월세 드리겠습니다. 뭐? 월세를? 방금 전에도 대출받을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돈을 아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달 월세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네 마음이 편할 것 같다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결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5천만 원 도와주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살라고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약간 눈치도 보이고 너무 죄송해서요. 됐어. 월세는 무슨 월세야. 시어머님이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네 집이 그렇게 부자였어? 부자는 아니고 그냥 유산 받은 것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투자를 잘하신 모양이더라고. 아들 둘한테 집을 물려주신다는데 당연히 부자인 거지. 그동안 나한테 왜 그런 얘기 안 한 거야? 굳이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자기랑 형수님이랑 너무 다르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놀라신 것 같아. 뭐가 다르다는 건데? 라며 제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묻자 남편이 기가 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엄마가 형수님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꺼냈는데 형수님은 집 명의를 형 명의로 해달라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 부모님도 처음에는 바꿔줄까 잠깐 그런 생각도 하셨다는데 형수님이 너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더욱더 명의를 안 바꿔주신 거야. 근데 자기가 그냥 고맙다고만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해줘서 나도 참 고마웠어. 그게 당연한 거지. 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야. 집 걱정 없이 사는 게 어디겠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집 때문에 대출받고 난 뒤 갚아나가느라 생활고에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고 시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지 5개월쯤이 지났을 무렵 형님이 집을 바꿔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시댁으로 오라고 해서 시댁으로 갔는데 형님이 눈물까지 흘리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들어보니까 동서랑 서방님이 사는 동네가 투자 가치가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뭘 어쩌라는 거니? 시어머님 표정이 돌연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렸어요. 혹시 그거 다 알고 우리 보고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던 건 아닌 거죠? 넌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했어? 네가 그때 두 아파트 중에 하나 선택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형님도 지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잘 몰라서 그랬던 건데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아버님께서 그걸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 너무 억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인데 서방님네랑 집을 바꾸고 싶어요. 뭐? 집을 바꿔? 둘째 애가 거기 들어간 지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니? 시어머님이 잔뜩 성이 난 목소리로 말했지만 형님도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집 바꿔주세요. 우린 애까지 있는데 우리를 먼저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만하라고 했잖니? 결국 큰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시부모님이 형님과 아주버님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형님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혀를 내두르고 말았는데요. 잠다 못한 남편이 시어머님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는 바람에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형님이 제게 전화해서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어요.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이요? 그래. 동서가 집만 바꿔줬어도 이 사달이 안 났을 텐데 그 정도도 배려 못 해주는 거야? 형님, 저한테 말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동서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그리고 아직 명의 이전을 해준 것도 아닌데 동서가 뻗팅기는 것도 참 웃긴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동서가 바꿔준다고 말 좀 해줘봐. 동서가 바꿔준다고만 하면 집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건데 동서가 그냥 바꿔준다고 해라. 라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결국 질릴 대로 질려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볼 때 형님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냥 형님 뜻대로 하자. 그럼 또 이사해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 거야? 난 절대 싫어. 나도 이사하기 싫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어머님 아버님도 계속 힘드실 것 같아서 그래. 이사 한번 해주면 끝나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한 번만 참자. 어머님 아버님 자식들한테 집까지 해주셨는데 두 분이 너무 안 되셨잖아. 사실 이게 우리 집이 아닌 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바꿔주고 끝내자. 라는 말에 남편이 억지로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5개월 만에 다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형님이 집을 바꿔달라고 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밖에요. 하지만 저는 형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남편에게 말했어요.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집 명의가 우리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그야 부모님이 나중에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명의 이전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100% 집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거겠지. 그치만 그게 확정된 것도 아닌데 굳이 저럴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 사실 내일이라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가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나가야 하는 거잖아. 근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인데? 어떡하긴 뭘 어떡해. 난 절대 바꿔줄 생각도 없고 엄마도 절대 바꿔주지 말라고 했잖아. 그럼 난 모르는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알았어. 혹시 모르니까 형수님 전화번호랑 다 차단해. 라는 남편 말에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 뒤에도 형님이 난리를 쳤는데요. 며칠 뒤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기까지 했습니다. 동서, 내가 진짜 미안한데 다시 한 번만 바꿔줘. 그럼 앞으로 절대 바꿔달라는 말 안 할게. 형님, 저번에도 그 말 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시부모님 앞에서 각서까지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러시면 저도 곤란해요. 부모 자식 간에 각서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 그러니까 집 좀 바꿔주라. 형님이 매달렸지만 제가 매몰차게 떼어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허겁지겁 들어가자 남편이 물었어요. 설마 형수님 온 거야? 진짜 형님 왜 저러는 거야? 저 정도면 진짜 성격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 말이 그 말이야. 도저히 안 되겠다. 엄마 아버지한테 말해야겠어. 남편이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했고 다음날 아침 일찍 시부모님께서 올라오셨는데요. 형님과 아주버님을 우리 집으로 부르셔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니들 내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들은 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우리는 니들 편하라고 배려해 준 건데 니들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 이번 달 말까지 집 비우도록 해. 엄마 아버지 잘못했어요. 글쎄 다 필요 없고 너도 똑같으니까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 시어머님이 싸늘한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는데요. 그 와중에 형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요? 그걸 왜 우리한테 물어?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지금까지 집 걱정 없이 살았으면 돈 모은 거 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알아서 집 구해서 나가 살면 되잖니. 우리가 모은 돈으로 아파트는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왜 우리한테 그러냐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무조건 집 비워. 우린 지금 부동산에 가서 전세 내놓으라니까. 라며 시부모님이 부동산에 가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전세를 내놨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이 겁을 준다는 생각을 했던 모양인데 정말로 집을 내놓자 형님이 안달복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러시는 게 어딨어요. 우리 집이잖니. 우리 맘대로 하겠다는데 니들이 뭔 상관이야. 나중에는 집 팔아서 다 쓰고 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 두 분이 내려가셨습니다. 그 뒤 형님이 이혼을 한다 만다 난리를 쳤지만 작정이라도 하신 듯 상관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형님이 이혼한다고 서류까지 작성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아주버님이 시부모님께 울며 불며 빌어댔는데요. 두 분 생각은 확고하기만 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쫓겨난 채 오래된 빌라의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도 얼마 되지 않은 모양으로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았다고 들었으니까요. 물론 그 뒤에도 우리에게 전화를 해오는 바람에
우리는 두 사람 전화번호를 완전히 차단한 상태인데요. 며칠 전에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형님이 울며불며 도와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끼어들 일이 아니었기에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형님 모습을 지켜보면서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